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성장입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화 정책 12호로에 게재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평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14선언에서 합의한 10개 항 중에 2개는 북한의 제안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그중 하나가 종전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4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도 북측이 먼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북한이 지금은 종전선언 추진의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남한의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이 왜 그때와 지금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북한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종전선언 아이디어는 2006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함께 만나서 비핵화를 조기에 끝내고 그 다음에 종전도 선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선언 얘기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談判 의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에 북한도 당시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무가 되어서 비핵화를 양보하는 대신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제재 해제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전선언에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2018년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또다시 종전선언과 관련된 합의가 들어갔는데 이때는 이제 정상들이 만난다는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이 2018년 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었지만 그 같은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개최된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렬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018년 7월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당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 엔진 실험장 폐기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종전선언 등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VID 그리고 핵신고 검증 등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아서 당시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확고했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하고 하는데 합의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 북미 간의 이견이 확실하게 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미국이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종전 그리고 불가침을 약속하면은 북한이 비핵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9월에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약화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든가 뭐 정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2019년 2월에 개최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확인하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러다가 올해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길 제안한다라고 이제 종전선언 추진 입장을 밝히자 북한이 다시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들의 변화된 입장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9월 24일 오전에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해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제 전략 물자 지원 뭐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도 담화를 발표해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리고 적대적 언동 중단을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은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와 똑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의 선결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위한 만남에 나가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 임기를 뭐 채 6개월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종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와 북한이 실질적인 종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 문제는 없었는지 양측이 상대방을 악마나 미치광이처럼 간주해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 특히 서울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곧 전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는 미국 대사관과 뭐 일본 대사관뿐만 아니라 중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도 있고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서울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하게 되고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김정은이 살고 있는 저택 그리고 김정은의 집무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등이 즉각적으로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고위 엘리트들이 그들의 특권을 일반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같이 모여 살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특정 지역을 정밀 타격하게 되면은 북한 수뇌부의 80 내지 90%가 한꺼번에
괴멸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가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은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북한도 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생화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미나 북한 모두 전쟁 도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한미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북한도 현실적으로 뭐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한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는 대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와 북한이 상호 위협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의하면은 미국은 이제 당연히 세계 군사력 1위이고 한국은 군사력 6위, 북한은 28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한국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와 같은 그렇게 취약한 국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영변핵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면 한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제재를 완화하며 북한이 단계적 핵 감축을 수용하면 한국은 군비 증강을 조절하고 미국은 북한의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상호 위협 감소 방안을 한국과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에는 매우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이 협상을 통해서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한국과 북한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한과 미중의 북핵 사자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정세화 정책 12월호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